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참 귀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귀한 또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오석한 선교사님 오늘 좀 모시고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인 선교사들 사회에서는 꽤 많이 우리 오석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전체 선교계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룹인데 이 그룹이 앞으로 정말 귀한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미주에서는 사실은 우리 2세 기독교 우리 교계의 2세의 실제적인 리더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석한 목사님 모시고 잠깐 좀 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안 지가 꽤 오래됐죠? 네.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 쪽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제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한인 선교계에 좀 이게 오픈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좀 요거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케그마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름이 케그마입니다. Korean American Global Mission Association이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킴넷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2세들이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라든지 하는 뭐 언어라든지 것이 너무 달라서 일단은 그 인터넷 그 킴넷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달라스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띵탱크를 하고 가장 키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리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2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글로벌한 미션을 동참하고 있는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선교로만 하지 않고 3PM, 그래서 P 세자와 M 한자, 그래서 3PM인데 pastors, professional and professors and missionaries.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물론 패스터도 많고 프로페셔널도 많고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도 많죠. 수천 명 많지만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선교적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프로페셔널도 뭐 다 선교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년 3년 전부터 모여서 대화하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컨퍼런스 합시다. 그래서 작년 그 GMI 그레이스 교회죠, 여기 있는 거기서 영어부가 호스트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적은 숫자로 모이려고 합니다. 뭐 몇백 명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대화를 할 때에 정말 서로 배울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배울 사람들은 오히려 인터넷 베이스로 배우고, 그러나 그 리더십, 그 리서치 베이스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30명 모여가지고 했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한국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다가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바람에 그러면 여행을 하지 않고 줌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30명 딱 인원을 제안해서 이번에 이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유럽에서 들어오고 독일에서 들어오고 미국 동부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해서 아주 좋은 미팅을 딱 2시간짜리를 해서 이제 곧 이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뭐 제가 오래전부터 친구로 알지만 목회도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 교회 개척가지고 잘 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개인 배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미국에 12살 때 73년도 왔으니까 47년 됐네요. 47년 살면서 91년도에 이제 2세를 위한 개척교회,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첫 교회를 문을 엽니다. 저희 응접실에서. 그리고 5개 교회를 20년 동안 이제 남가주에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91년도 2월에 개척을 하고
코리엠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 매거진. 코리엠에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을 향한 선교사다. 네. I am a missionary라고 이제 얘기하고 우리 그때 개척교회를 같이 했던 우리 젊은 2세들에게 야 나는 목사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향한 선교사고 나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선교사로 모빌라이즈.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때는 선교사라고 쓰면 그거 빼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선교사는 네. 아니고 선교 동원가. 그래서 네. 제가 캄보디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살지만 그러니까 non-resident, 살지 않는 선교 동원가로서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그 저를 보내셔서 64나라, 64개국에서 많은 거를 봤고 그 다음에 저의 포커스는 20년 동안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97년도에 캄보디아 레퓨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6만 5천 명 롱비치 플러스 그 저 빈민촌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2세를 위한 개척 교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 교회가 이제 발판이 되고 2000년도부터는 우리 아내가 캄보디아 들어가고 2001년도부터는 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2007년도 13년 전에 이제 거기서 한 3개월에서 4개월씩 살기 시작하면서 저의 사역이 그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 미주에 계신 분들은 아마 교계에서 우리 오 목사님을 참 많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원래 사역 방향이 좀 달라서 이제 소개가 정식으로 되는데 워낙 또 많이 알려주셨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2세로서 아니 1.5세로서 47년을 사실은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인발부를 하셨는데 특히 47년이라는 미국의 삶에 처음부터 아이덴티티가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참 귀한 선교사신데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 2세들의 어떤 필요를 특별히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미션으로는.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91년도에 개척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이게 좀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개척교회 하면 힘들어 그러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거의 10개월 되니까 뭐 150명, 막 190명.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91년도에 개척교회를 우리 응접실에서 시작하고 그 해에 부흥회를 4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도 교회는 잘하고. 네. 근데 근데 자꾸 허무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나의 삶이. 그랬는데, 김광신 목사님. 네.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랑 97년도에 선교지를 쫓아갔어요. 5나라인가 6나라를 이렇게 네. 보여주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선교를 안 했구나. 아하. 나는 말은 선교사다, 뭐 너희들이 선교지다, 말은 잘했는데 진짜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말로 이민교회가 하는 선교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교인가? 그냥 뭐 이렇게 돈 보내고 뭐 200불 보내고 300불 보내고 그래서 뭐 우리는 10교회 한다, 뭐 우리는 뭐 20나라를 한다. 그 어떤 뭐 20나라 한다는데 솔직히 딱 까보면은 20나라 곱하기 2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그게 20나라를 선교하는 게 그렇게 되면 그게 뭔가 그랬는데 김광신 목사님을 쫓아서 우리 2세 목사들 5커플이 5나라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뒤집어져서 네. 아, 내가 선교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2세들이랑 하다 보니까 어떤 1세들이 하는 어떤 트래디셔널한 선교는 아니고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서도 뭐 출판업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거 도와서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캄보디아의 그 로열 대학이란 국립대학에서 철학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어프로치 그다음에 출판하는 어프로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소위 미셔널 컨버전이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그 미션 출입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하트는 있어서 미션을 한다고 하고 본인도 선교사라고 선포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필드 와이드 쪽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배경은 그러시고 또 공부도 우리 또 PhD 다 옥스퍼드에서 하셨죠? 네.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학문적으로도 또 필드 경험, 또 목회 경험 다
예, 준비가 되셨는데 이 캐그마가 우리 킴넷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킴넷에서 출발되게는 아주 또 직접적인 동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그 최일식 목사님이 킴넷을 시작할 때 초기부터 네, 영어부 2세들 담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존 초이 뭐 짐밥 또 우리 강민수 또 뭐 데이빗 한 뭐 이런 콜 그룹들이 이제 여기 이름 얘기 안 했어도 많습니다. 그죠? 무지무지 많은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도미니칸 리퍼블릭 킴넷 세계대회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 대표가 주 강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이셨어요. 아하.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탁 강의를 설교를 하시고 그때 아마 내 나이로는 60대 말 정도 되는 우리 최일식 목사님, 뭐 최복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셔놓고 큰 절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때 우리 뒤에 1.5세 2세들이 막 펑펑 울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거 신앙 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 2세들한테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방지일 목사님 그 선교 그 중국에서 30년 중반부터 했던 그 선교 이 모든 그 노하우와 방지일 목사님이 114권의 책을 쓰셨는데 왜 그거를 우리는 안 배워주냐? 네. 왜 우리는 선유학을 가르친다면서 왜 백인들이 한 거 서구적인 거 그 사람들 150년 뒤에 안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미국 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그냥 선교학으로만 계속 불려 먹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방질 목사님 책을 오히려 영어로 써서 방질 목사님의 선교학 방침을 미국에서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자. 뭐 이러한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킴넷을 떠나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킴넷의 가장 장점을 우리가 영어화하자. 아하. 그래서 킴넷이 했던 그래서 최일식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최일식 목사님의 영성 그 영성을 우리가 영어화해서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영어화해서 그것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이 영어로 계속 발표하면서 그것이 탈봇도 들어가고 풀러도 가고 프린스턴도 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 오늘 모임 딱 30명이 모였지만 독일의 신학교 대표 지금 우리 장로교 선교국 대표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로산 대표 네. 오늘 왔던 목사님의 제자가 로산 대표 마이클 론데 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우리 민총 목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자꾸 발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네. 자꾸 무슨 뭐 우리 서구 신학의 선교학의 티어리대로 하고 있느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야 한국 사람이 한 한국 선교 티어리 방지일 목사님의 티어리를 어떻게 지금 배워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식. 그래서 제가 풀러에서 Doctoral Ministry 목회학 박사도 받았고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라고 그러죠. 옥스퍼드 시스템은 아닙니다. 네.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저의 박사 논문이 갑과 을.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한 거를 한국말을 자꾸 세계 선교 대회에 자꾸 발표를 해서 향후 10년 후에는 사회 인류학을 얘기할 때 동양적인 그 문제를 자꾸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그거는 4월의 갑옷 같이 안 맞아요 우리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로 풀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2세 3세들이 그거를 배워서 같이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네. 선교학을 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방지일 목사님이 쓴 책 114권 중에 10권을 우리가 선정해서 아하. 피해 복음은 벌써 한국말로 번역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삶이라는 책을 이번에 영어로 거의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네. 10권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신학교 뿌리고 이제 그 신학교에 있는 한국 디파먼트나 영어부에서 이걸 가지고 마스터와 박사학위를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네.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계속 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문적 배경과 네. 동기가 분명하신데 현재 우리 미주에 있는 영어권 그 교회들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잘못하면 우리가 2세 그러면 맨날 어린 나이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그쵸, 않고 그쵸. 이미 다 성인이고 그쵸. 예, 그런 주역 세대가 되셨는데 네네. 이분들의 지금 선교적 동향은 어떤가요? 그 영어 교회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 역사를 저도 꽤 버클리 다닐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8 올림픽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게 넘어가는데 한물. 88 올림픽 전에 온 그 이민 온 자들하고 88 올림픽
뒤에 간. 그러니까 그 부모가 키운 자녀들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8 후에 온 자녀들에는 내가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하. 올림픽을 치른 네, 나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88 전에 왔던 애들은 너 뭐야? 그러면 I'm Korean. 그러면 그게 뭐야? 오히려 백인 애들이 코리안이 뭐냐 물었을 때 네. 그 쪽팔리는 거. 그렇죠. 이게 신학적인 텀인데 아주 네.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아이덴티티는 코리안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88 올림픽 뒤에 온 애들은 너 뭐야 코리안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 바보니? 자부심이 생긴 너 올림픽 한 나라도 예. 모르니? 예. 넌 기아도 모르냐? 넌 현대도 모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미난 거를 많이 발견하는데 여기서 47년 살다 보니까 똑같은 시기에 어느 지역에 이민을 왔는 것이 또 바뀌어 놉니다. 네. LA에서 큰 2세들하고 텍사스에서 큰 2세들하고 뉴욕에서 큰 2세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왜? 아직도 텍사스는 백인들 우월주의가 가득 차 있고 네. 거기서 까불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텍사스에서 2세들을 모아놓고 부흥회하면서 야 우리 대통령 먹으러 백악관에 가자 그랬더니 오히려 학생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목사님. 얘가 주눅이 들어있구나. 네, 네. 예. 근데 LA 같은 경우는 LA 그게 뭐예요? Lots of Asian. 그런 말이 우리는 되는군요. 동양 애들이 LA 그러면 lots of Asian. 동양인이 룰 하니까. UCLA가 지금 60%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렇군요. UCLA. 네. 그래서 University of California lots of Asian. 이 UCLA거든요. 많은 에이시안. 네, 많은 에이시안들의 대학이 UCLA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 선교사로 이 미시시올로지를 같이 하자 그러면 응차응차 조인합니다. 네. 근데 막말로 다른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뭐 아직도 뭐 백인 얘기하고 백인 신앙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세가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86년도에 풀러를 다녔지만 86년 풀러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교수랑 싸운 게 이 조직 신학은 백인 철학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저는 동양 철학에 쓰여진 조작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컬린 브라운한테 아주 겁도 없이 덤볐습니다. 컬린 브라운이 웃으면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제가요 동양 철학은 이렇게 조직적이 아닙니다. 동양은 그냥 다분히 irrational하고 별로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컬린 브라운 밑에서 클래스 한 번도 안 가고 저의 나름대로의 조직 신학이 아닌 fragmented theology라고 써가지고 A 받고 그 두 번이나 해서 A 받고 야 이거 계속 전개시켜라라는 칭찬까지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2세들도 완전히 서구화돼 가지고 막말로 코리안에 대한 얼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뭐 미국에서 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캐그마의 엘리스트 하는 팀들은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2세들이. 네. 우리가 뭔데 자꾸 하냐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얘기하지 말고 글로벌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글로벌 시민이 네가 코리안이 아닌데 무슨 글로벌 시민이야. 너를 아메리칸이라고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닦아놓고 얘기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아. 그걸 깨달어. 예. 그 백인들이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동양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동양인에 대한 그 크라임 레이트 2,654건이 터졌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예, 2,654건이 동양인들의 그 중에 17% 거의 200번을 침을 뱉었어요. 길바닥에서. 그랬군요. 그게 보호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우리는 아메리칸이니까 우리는 아메리칸인데 할 거야. 그것도 좋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과연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리 우리는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코리안 선교사들이 좋은 거 얼마나 많은지 저는 뭐 코리안 선교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고아들이랑 살고 막 근데 그거에 또 비해서 또
또 정말로 좀 문제를 많은 일으키는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연구하고 싶은 것들이 왜 우리는 아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코리안 선교사 추방론이 계속 써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추방론이 써진다 그러면 한국 교단에서 그걸 빨리 연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자꾸 덮습니다. 그런 네.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잘한다는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도 개발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선교학적으로도 계속. 근데 제가 세계대회를 여러 번 참석했는데 그분들 막 한국에서 막 훈련 한번 해가지고 막 대표로 강의하고 그런 분들이 가서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에 대해서 무지 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건 우리가 연구해서 네. 우리가 발표해서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갑과 을 Patron Client 이제 그거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레그룸을 통해서 책이 나왔거든요, 영어로. 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못하는 점은 이렇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임프루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가 장점이 있고 네. 약점이 있는데 우리 캐그만은 그 약점에 관해서 특히 이 미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그럴까요? 네. 지금 우리 목사님도 뭐 그렇죠. 사실은 네. 사람들이 볼 땐 차세대인데 이미 네. 우리 나이로 보면은 네. 뭐 사실은 6학년 가까운데. 네. 이제 내년에 한갑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한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주역 세대가 되셨는데 네. 이제 이 캐그마가 앞으로의 비전은 네.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이제 나가시려고 아까 네 그룹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나갈 건가요? 제가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거의 30년 전에 뵀습니다. 네. 그때 그 USC 선교대회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하는 한인들이 하는 세계대회에 오셔서 네. 주강사로 물론 외치셨냐면 이제 향후 10년 뒤에는 모든 세계 선교대회 주강사가 한국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30년 뒤에 아직도 그분이 주강사입니다. 세계대회는. 예. 그리고 아직도 그런 말 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모판을 깔아줘도 못했구나 우리가. 아하. 그러면 예. 근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네. 뭐냐면 그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주 강사가 돼야 되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선교대회는 모든 주 강사를 백인들을 쓰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것도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좀 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배님한테 들어야겠죠. 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캐그마에서 세계 대회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할 때 주강사를 계속 코리안 아메리칸을 쓰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회 한 거를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제대로 연구해서 그걸 발표하고 그러면 발표했을 때 그 사람들 세계 대회에 다시 불러서 서로 대화하면서 제가 한번 벌써 한 3, 4년 됐는데요. 장신대학에서 네. 장로 신학교 대학원에서 그 IAMS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embly of Mission Societ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뭐를 발표하는데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 세계 대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니 왜 그 신학교에 선교학 박사들이 우글거리는데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연구해서 요래 근데 왜 발표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그때 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빨리 뭔가 하나 써서 내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4년마다 있는 건데 네. 4년마다 지금 한국 가서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영어로 배우고 싶어서 다들 왔는데 발표가 한 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판을 깔아줘도 발표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글로벌 선교대회를 한국말로 하고 글로벌 대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글로벌 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강사는 또 다 백인이 와. 네. 그럼 백인들이 본 입장에는 거기 와서 막말로 뭐 다 대접받으면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다 잘한다 그러고 넘버원이라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발표하고 그 대신 우리 입장에서 네. 그래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전이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문적인 네. 접근도 실제로 하고 그것도 네. 실제로는 또 영어, 한국말은 다 당연히 하실 거니까 영어로도 하고 그리고 한국 선교계에서 또 타치가 안 되는 그 본류에서 조금 벗어나서 넓게 볼 수 있는 면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네네네.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케그마가 전체 미주에 있는 사실은 그 English Speaking Church라고도 그렇죠. 하고 네네네. 또 네. 코리안 철치 플러스 그렇죠. 뭐 에이시안도 그렇죠. 되겠고 인터내셔널. 네, 예, 네, 인터내셔널 맞습니다. 되겠지만 예,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운동인데 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오늘 짧게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오늘 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네. 좀 부탁의 말씀, 아, 예,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네. 예,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우리 케그마의 주제가 코비드-19를 어떻게 우리 선교적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 우리 나왔던 교수님들은 교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참 큰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세계를 품는 교수를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교수 생활하면서 코비드-19이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캄보디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사업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준비한 사업이 코비드-19 때문에 새로운 프랜차이즈한테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사업가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인으로서 모든 기회를 정말 선교하는 것에 쏟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패스터는 목회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헌금이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페셔, 그 다음에 패스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미셔너리. 그 지금 장로교회 가장 큰 800명 선교사를 내본 그 단체의 그 대표가 한국 분이에요. 로이 킴이라는 제 친구 캄보디아에 있던 분인데 그분도 자기가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 운동을 일으켜놨더니 코비드-19이 딱 터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기도 운동으로 퍼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리바이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 그리고 자기네 단체는 벌써 선교사로 나갔던 그 숫자가 훨씬 늘었대요 이번에. 그래서 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이 되고 희망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에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beacon of light, 빛의 자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발표하면서 정말 힘내시고 또 우리 선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이팅! 네. 자 오늘은 짧은 시간에 우리 케그마 우리 오석한 선교사님 목사님 모시고 잠깐 대담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는 4,600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거기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찍 와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 이렇게 미션 마인드가 되신 하나님이 뽑으신 종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미주에서도 새로운 무브먼트로 또 이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이 실력들이 있으신데 이제는 그것을 본격화시키고 이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젊은 이 세대들이 우리 오 목사님도 이제 60이 가까우신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볼 때는 2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차세대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주역 세대십니다. 이런 하나의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바울 사도가 이민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했듯이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이 이민 사회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들 세계 선교의 또 새로운 주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케그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는 또 이제 영어로도 그렇고 출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함께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